자, 이 대주주 양도세 3억 이 부분이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필히 좀 알아야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, 돈 많이 벌면 좀 내면 되지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자,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. 이 부분은 상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, 자, 지금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대주주 양도세 수정 없이 3억으로 그대로 간다, 증세 내 과세 형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자, 말이 좋아서 뭐 과세 형평 하고 있지만 증세죠, 증세. 자, 그리고 주식 대주주 양도세 가족 대신 개인별 합산 검토 이러고 있는데, 자, 이 부분은 애초에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자체가 문제죠.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가족 전부 다 합쳐가지고 너 가족 다 합쳐서 이거 몇 억 들고 있어, 이렇게 하는 거죠. 이 3억이라는 부분은 서울에서는 지금 뭐 이 전세금 정도 되죠. 전세금 정도. 자,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너 대주주야. 그러니까 돈 내놔. 무슨 뭐 정말로 국민들의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가겠다,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,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, 자, 대주주 양도세 3억이라는 게 일단 구조적으로 기본적인 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,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. 자,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냐, 자,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이죠.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 12월 30일이죠. 자, 12월 30일입니다. 12월 30일. 자, 12월 30일인데 12월 30일이면 12월 30일 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는 양도세 대상이다. 그 12월 30일 날 네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죠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집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. 아파트도 과세 이런 부분 기준일이 있죠. 자, 6월 1일 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부과한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. 지금 이제 주식에도 그런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. 자,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틀리죠. 부동산 한번 팔려고 하면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고, 지금 이게 덩치가 큰 상태다 보니까 또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사고 하는데 엄청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도 100번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죠. 100번도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딱 해서 그날 가지고 있으면 넌 과세. 자, 그렇게 돼버리면 그 과세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거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겁니다. 그거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거가 뭐냐면, 지금 이제 대주주들 세금을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하는 부분,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기준일을 딱 정해놓고 12월 30일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돼.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12월 30일 전에 주식 다 팔아버려.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. 그렇게 봐야 됩니다. 그러면 12월 30일 날 내가 대주주로 있게 되면은 그 다음 해 4월 1일 날 과세가 이제 되죠. 내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종목들이라면 내가 여기서 사서 얘는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 보고 나는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 내가 수익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산 사람이야 그러면 10배가 수익이 났는데 이거 뭐 지금 굳이 내가 이걸 들고 가서 지금 세금을 낸다 그러면 1억 투자해가지고 내가 10억을 만들었는데 그 10억에서 30% 과세 대상 나간다 그러면 3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. 3억을 세금으로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건데 1억 투자해가지고 10억 됐다. 그러면 들고 있으면 이 세금만 3억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
팔겠죠, 당연히. 12월 30일 전에만 내가 안 들고 있으면 되니까 이 보면 언제든지 팔 수 있죠. 지금 이 6천조리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3억 다 팔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10억 다 팔았네, 금방 팔아버리죠. 자, 그런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이제 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주주로 취급되는 그 자체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은 중장기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들 많이 샀죠. 사가지고 계속 버티고 잘 버텨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다. 그러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팔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팔기 시작하겠죠. 팔기 시작하면 그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물량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럼 누가 제일 좋냐? 외인하고 기관은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게 없죠. 그러면 쭉 이제 팔게 되면은 거기를 자유낙하하게끔 안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어차피 너희들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고 물량 파는 건 내가 다 알고 있거든. 이제 시작됐구나. 그러면 완전히 저 밑에서 받아야지. 그렇게 해서 안 받아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? 자,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. SK바이오팜 지금 물량이 이제 보호 예수가 풀렸죠. 자, 풀리면서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나 이제 안 받아줄 건데 네 어차피 보호 예수 풀린 거 다 팔 거잖아. 나 다 알고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인들이 안 팔고 안 사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. 기다렸다가 시작하고 나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야. 잘 나오고 있네, 잘 나오고 있네. 그러고 이제 최대한 밑에서 받아야겠다.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이게 이제 뭐 10% 내려가는 거예요. 10%. 자, 10% 이렇게 하루만에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주주 양도세 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10억 정도로 운영이 될 때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3억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연자재 이런 부분은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가 살짝 끼워 넣었다가 자, 그거는 그럼 없게 해줄게. 그래도 3억.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좀 내면 되지. 과연 내가 이런 상황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. 내가 정말로 운이 좋아서 또는 어떻게 투자를 잘해서 아주 뚝심을 가지고 이 회사는 된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종목을 딱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.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1억을 투자해서 내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돈 많이 벌어서 3억 좀 내라 양도세 30%고 3억 내면 되지. 그러면 과연 그걸 낼 사람이 있을까라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낼 거냐는 거죠. 팔아버리면 안 되는데 팔아버리면 피할 수가 있는 거죠.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이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라에 3억 정도 주면 되죠. 뭐 하우스 삥 뜯어가세요. 3억 가져가세요.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겠죠. 정말로 이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모험을 걸고 정말로 마음고생해 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팔았다가 10일 30일만 피하면 되니까 그 언저리 되어서 다 팔아버리면 되죠. 팔고 돈 많이 벌었다고 기다렸다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세 기준 회피되면은 다시 사야지.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가만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. 주식 투자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. 자, 그 팔았다가 다시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어떤 개인 투자자가 내가 이걸 들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샀다 치면은 손해죠. 지금 손해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연말 돼가지고 대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쭉쭉 빠져버리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내가 1,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금 내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쭉 빠져가지고 막 5만 원 돼버렸다. 그러면은 나는 손실이 막대해지는 겁니다.
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대주 양도세 피하고 나면 다시 사겠지.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죠. 더러워서 이제 안 할란다.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, 이거 다시 살 거면 이거 왜 산대? 딴 거 사면 돼.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밑에서 계속 유도해가지고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 물량 더 나올 거잖아. 아직 받아줄 생각 나지 없는데 외인 기관들이 그냥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. 그러면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뿔뿔이 모래알 같은 그런 입장이고, 돈 많은 개인 투자자는 사면은 바로 양도세 기준에 적용이 되는데 안 사겠죠. 피할 겁니다. 전부 다. 내가 3억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고, 한 조목당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또 이제 양도세 이런 부분에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,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런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.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렇게 그런 위험성을 안고 내가 살 이유가 없겠죠. 돈 많은 개인이라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? 국민들이라는 거죠. 국민들. 이 대주주로 될 만한 사람이 뭐 10만 명이라고 치면은 그 10만 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피해를 볼 수 있겠죠. 그죠? 몇 명은 볼 수 있겠죠. 주식을 못 파는 상황이라면. 그럴 수 있겠지만, 나 그냥 다 전부 다 예를 들어 1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3억으로 낮추면, 만약에 10억이면은 10만 명이 치면 3억으로 낮췄을 때 25만 명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은, 예전에는 10만 명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는 25만 명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죠. 자, 그런 부분이 매년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.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. 그러면 공매도 제도가 이제 부활이 계속 되게끔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쪼아대고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그 언저리에 대해서 되고, 기업이 뭐 좋고 나쁘고 다 필요 없이 공매도 물량 같이 뿌려대면서 주가 이 대주 양도세 물량 같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, 거기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이 또 매도가 나오겠죠. 주식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. 순간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. 계속 매해년 그게 반복이 되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진행이 딱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이 좀 심약하죠. 그런 개인 투자자들 휩쓸려 가지고 아주 낮은 가격에, 이 낮은 가격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할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준 자체부터 아예 잘못된 겁니다. 지금 12월 30일만 피하면 세금 안 내도 돼요. 그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팔아라는 거죠. 주식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, 그날 돈을 한 조목도 3억 이상 가지고 있는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 다 내.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불합리한 거죠. 너무나 불합리한 겁니다. 충분히 피할 수 있으니까 피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 피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크게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. 그 세금 얼마 이거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증발이 순식간에 뭐 조단위로 증발이 될 수 있는 거죠.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그런 주식 양도세가 순간적으로 조 단위로 몇 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안 내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대주주들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절세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순순히 나는 납세, 대한민국 최고의 납세자야, 나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30% 낼 거야,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. 팔아버리면 되는데 굳이 내가 하루만 안 들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, 그 하루 내가 기어코 들고 있어서 내가 세금을 예를 들어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3억을 내야 되는데, 그 하루만 피하면 되는데 그 하루 때문에 3억이 날아간다. 그거를 가만히 그냥 지고 있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.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고 있겠지만,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피하고 보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매년 이제 이게 엄청난 논란이 생기죠. 그러면 그때 이 외인하고 기관들 만세 부리겠죠. 거기다가
공매도 미리 치겠죠. 미리 공매를 막 쳐가지고 주가를 많이 낮춰놓고 요 언저리에서 자 대주주 양도세 피할 것들 빨리 팔아. 그러면 이제 쭉 낮춰놓은 상태에서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오면 더 떨어지겠죠. 그런 상황이 매년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. 12월 30일 딱 해놓고 그거 피하면 된다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을 그냥 다 떠안아라 국민들이.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공매도 치면 되잖아 너희들은. 그렇게 판을 깔아주는 거다라고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.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